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신목동 파라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역에서 직선거리는 750m 정도 떨어져 있다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보이고 굉장히 그 옆에는 이렇게 초등학교들, 중학교 있고 사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곳. 그 다음에 아래는 신중 뉴타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곳에 이제 지어진 아파트들 있으니까 그쪽으로 생활 요건들은 다 있겠죠.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그려진 어떤 조감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지어진다 해서 주상복합 그런 형태로 지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내세운 것들을 본다면 목동 쪽이 있다. 그런 거죠. 목동, 신목동 이런 게 목동 쪽이니까 목동 쪽 어떤 교육의 특권 그쪽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신정 뉴타원, 후광역과 이런 거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경절천 이런 것도 추진 중 이런 거. 그리고 국회도로 지상공무나 이거 착공 예정 이런 예정으로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런 개발 호재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또 잘 지어주겠다 그런 느낌이겠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교통 여건에서 보시면 신정역과 2호선이 있는데 걸어서 한 20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50m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길 가고 뭐하고 하다면 좀 걸린다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교육 여건으로는 그래요.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걸어서 갈 수 있대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러면 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지역을 아파트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한다면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서울이죠, 서울. 서울 안에 있기 때문에 서울이다. 그리고 여기에 지어지는 아파트라는 거죠. 서울에 있는 아파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에서 그죠. 역에서 좀 750m를 하지만 걸어서 20분이나 적어놨으니까 성인 걸으면 한 10분 10 몇 분 안짝으로 걸리겠죠.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떤 역을 좀 가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육 요건 이런 거 초등학교 옆에 있고 교육 요건 학원 가려면 원래 버스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걸어서 안 가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 놓고 본다면 그냥 서울에 있는 역세권 비역세권 아파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비역세권 아파트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비역세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본인들도 적어놓지도 않았죠. 우리는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것도 안 보이잖아요. 프리미엄 6가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대충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역세권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죠. 이게 10.1 서울 역세권이라면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안에서도 좀 저렴한 가격대로 분양된다는 느낌이 딱 받을 수 있는 거죠. 역세권이라면. 근데 비역세권이라면 그 한 단계 있으니까 적정한 가격이겠죠, 만약. 그래서 현재 신목동 파라곤에 나와 있는 게 전용 면적 25평이죠. 전용 면적 25평에 7억에서 7억 1200 그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다. 이 금액이 그러면 2020년도에 7.8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위치에 나와 있는 거죠. 이 위치. 즉 노역세권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가치대로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볼 수 있죠. 7억이라면. 그런데 7.8인데 8.8까지도 나올 수 있죠. 8점대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지역을 놓고 보자면 한 8억 정도까지도 어떤 분양가로 받을 수 있는데 한 7억 정도 나온다. 그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7억에서 한 8억 정도 사이라면 대략적으로 괜찮은 아파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비역세권 아파트로 신축이죠, 신축. 지금 들어간 아파트가 아니라 또 2년 후, 3년 후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로 괜찮게 나와 있다라고 보이는 아파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7.8점 이 정도 금액이라면 지금 지어지는 아파트가 이 정도로 지어진다 해서 7억에서 8억은 비역세권 아파트자라고 보여지고 지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 비역세권 아파트로 현재 어떤 구축들이 있다면 그렇죠. 이 점수를 이 매물가 지금 나와 있는 분양가를 보시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오래된 아파트를. 근데 이쪽 주변에서 나오는 느낌은 무엇이냐면 자, 여기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아파트에서 15년 된 아파트, 10년 된 아파트들을 거의 이 가격 달라고 하고 있죠. 거의가 지금 이 가격 달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는 매수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런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신축이고 2년 후에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그런 거죠. 10년짜리 아파트, 15년짜리 아파트랑 비교해서 당연히 그 아파트가 지금 분양가가 이건데 내가 그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죠. 그래서 뭐 워낙 사유 재산들이니까 이 아파트는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양가를 보시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 채널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부동산에 관련돼서 이게 보시고 있는 사람들이 한 뭐 이쪽 영역이죠. 그래서 이 밖에 있으신 분들, 뭐 50대 이상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자녀의 어떤 주거를 이렇게 결혼을 앞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뭐 대략적으로 한 30대죠. 30대와 한 40대 정도가 가장 많이 부동산 채널을 많이 시청하시는 분들, 30대 중반부터. 그러면 정확히 결혼 연령이죠. 이게 남성들이요, 대부분들이. 남성들에서 일단 결혼 연령이죠. 그래서 남성들의 결혼 연령 또는 뭐 애가 생기면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그런 식의 일단 분들이 많이 이제 주택을 보시고, 아파트죠. 아파트 뭐 전용면적 25평 막 그런 식으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에게 이제 제가 이제 뭐 알려드릴 내용 또 어떤 가르쳐드릴 내용이란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통화, 돈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뭐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뭐 미국에서 돈 너무 많이 풉니다,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경제를 성장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그 돈이 얼마만큼 가치가 떨어졌는지를 여러분들 너무나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남성이고 30대 중반부터죠. 3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40대 중반 그 정도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신 내용들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거죠. 30대 중반 그리고 40대 중반 계신 분들은 다 초등학교 때 요런 오락실 가서 다 게임을 해보셨을 거예요. 다 게임을 해보셨던 거죠. 이런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키에서 그 오락실의 내용을 가져와 보니까 그런 거죠. 1990년도에 서울의 오락실 업계는 1990년도에 얼마 100원으로 인상을 했다는 거예요. 오락실 요금을 100원으로 인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순차적으로 시행되면서 광주에서 가장 먼저 적용됐고 그게 순차적으로 진행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지방에 있는 도시에서 버스 요금 가격을 올려가면서 이게 순차적으로 되는 그런 느낌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1992년도 뭐 그 정도부터는 2년도부터는 거의 100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1990년도부터 우리가 100원으로 갔다는 거죠. 오락실 게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들어가시고 중학교 때 뭐 초등학교 뭐 5학년 중학교 때 100원 넣고 게임을 해봤던 그 느낌, 오락실에서 그 느낌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그러면 1990년도에 이 100원으로 올린 이 금액이 대한민국이 그럼 요 기간 동안이죠. 그러면 29년, 30년 몇 배를 성장했냐면 거의 10배죠. 원화 가치로 해서 10배 정도를 성장한 거죠. 10배. 뭐 달러 가치로 한다면 뭐 5배 뭐 그러겠지만, 그래서 대략적으로 10배 가까이 957원 뭐 그런 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960원 우리의 원화 가치로 봤을 때 처분 소득 아니면 우리 생산량 봤을 때 한 10배 정도 성장을 했구나 대한민국이 그동안,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오락실은 무엇이냐면 거의 100원짜리 300원짜리 전멸했고 지금은 요금도 그런 거죠. 요즘은 어떤 게 있냐면 이 오락실들이 그런 거죠. 도심 안으로 들어오면서 뭐 VIPC방, 다트장, 사격장, 인형 뽑기 융합되는 오락실, 즉 이 오락실들이 지금 뭐 오락실이겠지만 이 오락실이 이제는 게임 센터나 뭐 아케이드 센터, 엔터테인먼트 센터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이 오락실의 느낌에서 어필을 안 하고 한 거죠. 그러면서 가격이 500원에서 1000원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락실에 가서 철권 같은 거 게임을 하려면 100원을 넣는 게 아니라 이제는 500원 또는 어떤 오락실에서는 1000원 막 이렇게 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거죠. 느끼는 게 이게 이런 식으로 됐구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통화량이 갔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 뭐냐? 우리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 지금 화끈하냐? 그러지 않죠.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자산 가치, 화폐 가치를 두 배 그려놓고 보자면 지금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시기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였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모두 다시 경제가 뭔가 좀 흔들리는 그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97년도도 있고 08년도도 있고 2020년도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기가 딱 도래하면 우리가
거주적 입장으로 보자. 거주적 자세로 이제 봐야 될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축들 너무 비싸게 사주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신규 분양가를 보면서 구축들을 사야지. 아, 이제 신규 분양가 더 막 팍팍 올라가 버릴 거. 내 구축은 그걸 따서 막 올라갈 거다. 그런 생각을 갖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특히나 서울 아파트는 워낙 많이 올라서 이제 많이 올랐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런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아파트가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파트는 그냥 본인의 위치대로 나와 있다 정도로 보이는 거죠. 본연에 있는 위치대로 나와 있고 그런 가격대로 나와 있다 정도로 뭐 영상을 마치면서 항상 이제 지금은 거주형 입장으로 보자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